네, 문 대통령이 오는 27일, 28일 이틀간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기로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 독특하게 이틀에 걸쳐서 만난다는 건데 이게 네. 지난 정부랑은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에는 한 30명 정도 되는 총수를 대통령이 한 번에 만나서 일단 뭐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그냥 경청하는 정도의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일단 영상 보시겠지만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뭐 악수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기업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전에 2013년 8월 28일 있었던 그런 풍경이거든요. 이렇게 한 자리에 회의석상에 모여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받아 적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이제 이틀에 걸쳐서 7명, 8명씩 이렇게 나눠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기업들과 허심탄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사항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근데 왜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만나야 되는 걸까요? 이제 지금 정권이 친기업적인 성향은 아니죠. 뭐, 반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벌써 증세도 하겠다라고 예, 하고. 뭐, 그러니까 친기업적 성향은 아니니까 그 거부감에 대해서 우선 좀 만나서, 좀 그런, 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좀 차가운 관계를 좀 따뜻하게 좀 바꿔보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전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한편에서는 기강 잡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보이는 태도를 봐서는 뭐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거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기강 잡기보다는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다기보다 이 정권에서 원하는 기업들, 지금 뭐 15개 기업인가요? 네. 15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의 이번 정권이 바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자리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상생에 대해서고, 네. 그리고 아마 법인세를 뭐 3% 정도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뭐 이런 심리적으로 거부감부터 가지게 될 것을 좀 막아보자, 뭐 이런 네.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재계에서는 27일 참석하느냐, 28일 참석하느냐 갖고 여기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첫째로 뭐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모범 기업 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면서 손꼽은 오뚜기라는 그룹이 15대 기업 안에 들지 않음에도 참석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 때문입니다. 먼저 청와대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상생협력을 열심히 또 잘 실천해온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의미, 아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또 당부의 말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저 말을 정리해서 보면, 자, 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한 오뚜기가 참석하는 날은 격려의 날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는 당부의 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이렇게 양일로 나누면 네. 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했을까요? 이거 오뚜기가 있는 27일이 무슨 의미냐, 오뚜기가 그렇죠. 빠진 28일은 무슨 의미냐, 그걸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오뚜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 기업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 다른 기업들도 27일 같은 날 불려진 기업들도 잘한 기업들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계 100위권 밖에 오뚜기 기업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재계 15위 위에 있는 당신네들은 뭐하냐라는 질책성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잘하고 있는 리딩 사례를 갖고 와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격려다 당부의 날이다 이렇게 오뚜기 그 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가르는 거는 좀 너무 과잉 해석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뚜기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오뚜기에 외려 더 주목이 가는 다른 기업들보다 그런 좀 분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이. 이제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오뚜기를 양 이틀 다 나오라고 해서
상생 어떻게 우수하게 이렇게 이끌어 갔냐? 브리핑을 시켰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업 다른 15개 기업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닿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뚜기는 오뚜기 나름의 기업 환경이 있는 거고 다른 기업들은 뭐 그 아주 대기업들일 때 그 기업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 시장 환경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오뚜기 기업을 두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다른 기업들 더 분발해라라는 거는 좀 이렇게 먹힐 만한 그런 예는 아니지 않느냐. 네. 다만 상징성.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여론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상징성은 강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나 봅니다. 오뚜기에 대해서 모범기업이긴 한데 깍두기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이현수 기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네, 오뚜기라는 기업이 사실 200위 밖에 있는 232위 정도 되는 오뚜기라는 기업이 막판에 어떻게 이렇게 포함이 됐을까 궁금해서 채널A가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오뚜기는 15대 기업 중에서 사실상 민간 기업만 부르다 보니까 농협이 빠지게 됐는데 그 대신 참석시킬 중견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정책실 추천으로 선정된 깍두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사실 재계에서 이걸 놓고 우열반을 가르는 게 아니냐, 오뚜기랑 함께 가면 우등반이냐, 뭐 이런 그런 논란만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심각한 사안,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게 아니다라는 뜻이긴 했는데요. 약간 깍두기라는 표현이 조금 오뚜기가 들었을 때는 좀 서운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감은 뭐 오뚜기, 깍두기 요즘 소위 말하는 라임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뚜기라도 좀 기분은 나쁠 것 같은데 애써서 이렇게 해명은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해명 자체도 이게 기업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애써 해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필요한 오해는 안 받겠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질책을 당하는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름으로 뭔가 또 좀 기업 내부에서 움직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라는 거 내지는 뭐 나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암시적으로 있는 것도 같아 보이는데 글쎄 깍두기라는 게 이게 어린아이들 놀이할 때 보면 이게 좀 놀이를 잘 못하는 애, 이 놀이에 익숙치 않거나 나이가 적은 또래보다 나이가 적은 애를 깍두기를 시켜주나요? 네, 그래서 네, 네. 승패 전혀 상관없이 이 팀에서도 하고 저 팀에서도 하는 게 깍두기인데 우리 박주현 청와대 대변인이 왜 깍두기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오뚜기는 격려 그룹이나 질책 그룹이나 당부 그룹이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건지 좀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 14개 대기업이 사실은 초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계순위 14위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뚜기는 훨씬 더 재계순위가 떨어지는 기업 아닙니까? 232건이라고 제가 이현수 기자 통해서 아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오뚜기 기업을 또 왜 불러가지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오뚜기를 갓뚜기라고 표현한답니다. 깍두기가 아니라 갓뚜기라고 표현한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강병규 기자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이름이 오뚜기였다가 깍두기였다가 이제 갓뚜기입니다. 예, 신을 뜻하는 갓과 오뚜기의 뚜기를 합친 별명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오뚜기 하면 친근한 로고송으로 익숙하잖아요. 모두가 아는 그 로고송 잠시 들어보실까요? 고소하니? 정말 고소하지? 소고기로 만든 새로운 조미료 소고기 퐁소매 탄생. 이제 소고기 대신 소고기 퐁소매를 사용하세요. 네,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오뚜기 하면은 이제 비정규직률이 좀 낮은 편, 정말 낮은 편이라고 이제 자자하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업 공시 사이트를 보면요, 이게 2017년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전체 직원이 3,099명인데 기간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36명밖에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1.16%, 뭐 에이스 투수의 방어율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낮은 수치인데 이게 이 창업주가 과연 뭐 어떤 사람이냐, 이 경영 철학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일단 뭐 1969년에 오뚜기를 창업하고 뭐 여러 훈포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뭐 버리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이런 경영철학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오뚜기가 모범기업이다라는 소문이 좀 더 자자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 저 경영 철학에 문재인 대통령 눈에도 확 들어왔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오뚜기 하면은 또 오뚜기 미담이 또 그렇게 많다고 네. 하는데 어떤 미담들이 있게 이렇게 네티즌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까? 네, 사실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한 그 기업 명단에 포함되기 전부터 사실 오뚜기는 그 미담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뭐 강병규 기자가 소개한 그 비정규직률이 낮은 것뿐만 아니고요. 10년간 이제 라면값을 동결하는 약간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철학을 이행하고 있고 심장병 어린이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속세를 원칙 납부를 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너무나 이게 제대로 변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제대로 납부한 것마저도 칭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석봉 토스트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토스트를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이제 무료로 소스를 후원하는 그러니까 오뚜기의 이런 미담 사례가 아주 온라인상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직접 취재한 미담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뚜기가 이제 1992년부터 심장병 아동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오뚜기로부터 2번이나 이제 수술을 후원받은 박하늘 양의 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하늘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지금 수술하고 되게 좋아졌어요. 오뚜기 회장님 덕분에. 네, 2번 수술 받았거든요.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수술했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한 번 또 수술했거든요. 2번째 수술을 오뚜기 회장님이 심장재단 도움으로 그때 받았어요. 2번. 저도 TV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꼭 좀 너무 기쁘다고. 예, 방금 전에 저희 강병규 기자가 소개해드렸지만 오뚜기가 199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심장병 어린이 4,3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비 지원을 해줬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초청을 못 받거나 오뚜기만큼 안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좀 시기하는 눈빛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CJ 같은 경우는 역시 시식사원 2,200여 명,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인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대상그룹도 1,400명이나 되는 시식사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쓰고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이웃 뭐 같이 라면을 판매하는 여러 그 회사들도 똑같이 99%, 100% 다 정규직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제 어필하면서 왜 오뚜기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범 사례로 꼽히는지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업계 대부분은 이 비정규직을 쓰는 것보다 이제 정규직을 사용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게 더 이윤이 남는다라는 그런 타산이기 때문에 뭐 정규직을 사용하는 거지 오뚜기만의 그런 단순한 경영 철학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혀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이 오뚜기 회장의 자녀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그 90년대생이에요. 아들과 딸이 91년, 92년생인데 이 자녀들이 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그러나 그 상속을 하면서 상속세를 모두 투명하게 낸 것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업계 일각에서는 원래 그렇게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없는데 부모의 부를 그대로 받은 것 자체로도 비판이 되는데 아마 너무나 편법적인 상속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상속세를 낸 것만으로도 너무 화제가 되는 것 같다. 조금 약간 부풀려진 거 아니냐. 뭐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약간 시선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정치 데스크지만 지금 오뚜기 이 회사 자체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 운영 방안에 모범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